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페어 법칙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식 두 직선 전류 인피니티 롱 패러럴 커런트 문제를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구했죠. C'에서 C 힘이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 제로 I 프라임 로 방향은 로 방향 적분 이 적분이었는데, 이 적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멈췄죠. 이 적분. 이 적분하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항상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거든. 1학기 전자기 1에서 인피니트 라인 차지 주변의 전기장 할 때 했었어요. 이게 사실 이 문제, 이거는 여러분 책에 3.7, 3.8 했었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방학 지나고 오면 다 또 리프레시가 되잖아, 또 우리가. 그래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죠. 그래서 한 3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해보. 첫 번째는 삼가감수 사용한다. 삼가감수. 저기에서 G 프라임 요거를 우리가 T라고 하고, 요거를 변수를 치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로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로의 제곱 있고, 로의 제곱, 탄젠트의 제곱.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은 세컨드의 제곱. 그죠? 그쪽. 덧셈으로 나올 때는 탄젠트 치환하는 방법. 그래서 DT는 탄젠트 미분하면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로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뀔 거고, 분모에 있는 로 제곱 더하기 G 빼기 G 프라임의 제곱의 2분의 3승.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로의 제곱 더하기 로의 제곱 탄젠트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로 밖으로 빼면 로의 3승,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세컨드 제곱인데 그 2분의 3승이니까 세컨드의 3승인데, 이게 문제 세컨드 절대값의 3승이죠. 세컨드 세타의 절대값의 3승. 사소하지만 부호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위로 오세요. 강의 시간에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제. 출입 불가야. 자, 이걸 넣어서 치환하면은 이 적분이 요 안에 게, 이거 뭐 1번이라고 할까요? 요 1번이 어떻게 될 거냐면, 구간 안 했구나. Z 프라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 프라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사실 이거 치환을 거꾸로 해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제곱이 된 상태로 하는 거니까 이게 Z가 양수냐 암수냐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거 거꾸로 해야지 사실 편하겠는데, 이렇게 치환합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G 빼기 G 프라임을 이렇게 치환하면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이게 T 기준으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 같은 건데, 탄젠트 각도가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는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45도에서 1, 그 다음에 90도에서 무한대, 그죠? 이렇게 가죠. 이게 90도죠. 왼쪽으로 가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게 탄젠트 세타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치 컷이니까 그 다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등등. 왼쪽도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 첫 번째 구간, 이게 이제 가장 상식적인 구간이죠. 탄젠트는 역함수가 멀티밸류드이기 때문에 구간을 꼭 주의해야 돼요. 근데 물리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흔히 쓰는 건 항상 이거죠. 그래서 이걸 써서 우리가 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분모는 오케이 dt하고 dt가 곧 dg니까 dg 프라임이니까 지금 그죠? 저걸 바꾸면 로 세컨드 제곱 세타 d 세타, 분모는 로의 3승 세컨드 세타의 절대값의 3승. 그래서 로는 적분에 상관없으니까 적분 밖으로 빼고 로의 제곱분의 1이라고 빼고 이렇게 쓰고 세컨드 절대값 세타 분의 세컨드 세타. 이거 이제 부호 판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정신 사나울 수 있죠. 근데 딱 보면 분자는 항상 양수예요. 분모도 항상 양수로 지금 만든 거죠. 그럼 적분 구간에 따라서 얘를 코사인의 역수니까 세컨드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다 양수니까 사실은 얘는 항상 양수로 빠져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 제곱분의 2 0부터 2분의 파이라는 구간을 2배 해가지고 하면 되고 세컨드 세타 분의 1 d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컨드 세타 분의 1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이 적분인데 이거는 되게 쉽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아 이거 뭐야? 뭐 마이너스였어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이 적분은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인데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사인 제로. 사인 제로는 제로,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죠? 그래서 이거 1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는 로 제곱분의 2. 1번 적분이 로 제곱분의 2다. 맞았나? 맞았네? 예. 삼각함수로 치환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별로 불만 없죠? 이쪽을 제가 계속 사용할, 요걸 가까운 데서 봐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미분. 이걸 뭘 미분하면 요꼴이 나올까? 미분 원래 모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원래 모함수, 적분이란 건 결국 미분하는 그 모함수를 찾는 거니까 원래 모함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런 꼴이면 되겠구나 가정을 해가지고 그걸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답을 바로 쓸게요. t 나누기 로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2분의 1승 이런 꼴로 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도 이거 해서 적골이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거는 합성함수이고 분자 분모가 막 곱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지만 찬찬히 원리의 기초에서 이 기본적으로 크게는 분수함수 이렇게 분수꼴이면은 뭐예요? f 나누기 g의 미분 뭐 이런 거니까 이건 항상 분모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 밑에 거 쓰고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안에 거를 다시 뭐 미분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써보면 로의 4승 로의 제곱 t의 제곱에 2분의 1승의 제곱이니까 1승 분의 앞에 거 미분 얘를 t를 로에 대해서 미분해? 날라가죠?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잠깐만, 왜 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지,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지금 t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왜 로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 t에 대해서 미분했어야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 그리고 뒤에 거 쓰고, 빼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 뒤에 거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로는 미분될 게 없고, 그 뒤에 걸 미분해야 되는데, 2분의 1. 로의 제곱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요 안에를 가로 안에를 또 미분해야 되니까 가로 안을 t로 미분하면 2t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하면 공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다 하지 뭐.
여기 2분의 1승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얘를 밑으로 내리고 이걸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의 제곱 미리 약분하고 시작합시다. 로의 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서 2를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승 1이 올려서 로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 됐고요. 빼기 남는 게 t의 제곱. 2분의 1승 1이 내려왔으니까 로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에 1승이었는데 2분의 1 더해서 2분의 3승. 됐네? 이렇게. 로의 제곱 분자 있고 분모의 1. 이렇게 됐죠. 얘 맞잖아? 이 꼴이잖아?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거를 주는 원래 모함수는 얘다. 얘가 1번의 적분값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방법. 좀 너무 심한데? 저쪽으로 이번엔 가지 뭐. 세 번째 방법은 이런 꼴이 나오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경우에서 이제 레지듀 정리, 코시 정리.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제일 끝부분에서 아마 배웠거나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써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레지듀를 쓴다는 건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건데 저 함수로 보면 이게 로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1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d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 꼴인데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 굳이 쓴다고 하면 t가 지금 변수니까 t 더하기 i로 t 빼기 i로 이거에 각각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제곱하면 분모가 되고 이걸 2분의 3승씩 한 거니까 dt 이런 꼴인데 문제는 이거는 코시 그 레지듀 시오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분의 3승이거든. 이게 1승, 2승, 3승 이렇게 정수로 갈 때만 코시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2분의 3승이라서 그 복소수의 2분의 3승 이거 멀티밸류드거든. 복소수의 그 프랙셔널 파워는 기본적으로 멀티밸류드라서 엄청나게 헷갈리고 구간을 잘 따져서 해야 되고 복소 평면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폴이 두 개인 건 맞는데 컴플렉스 T 공간에서 이 폴이 지금 플러스 i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i로에 하나 있어서 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지금 요 적분이니까 이 적분하기 위해서는 뭐 어퍼 F 플레인으로 돌리면 요 플러스 i로를 넣어서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할 판인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분의 3승이라서. 그래서 이 코시 레지듀 시오렘 써서 하려고 하는 거는 페일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요 2분의 3승 때문에 그래요. 유리스 파워라서 멀티밸류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시도였으나 안 되는 시도다. 그래서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쯤 요 코시 레지듀 정리는 모르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3학년 다 가기 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나와. 오케이. 자, 좋아요.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적분 했고 이적분 했더니 로 제곱분의 2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로제곱분의 2죠. 로제곱분의 2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제는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해야 되는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dg인데 로제곱분의 2가 들어있다고? 이런 문제예요. z 어디 갔지? 순식간에 z가 사라졌죠. 이적분하는 과정에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보내버리는 순간 Z가 사라졌어요. 무한대 이게 메리시기도 한데 Z가 사라져버려요. Z 변수가 남아있어야 그걸 적분할 텐데 문제는 하나 더 있는 게 그래서 얘는 Z랑 상관없으니까 적분 밖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로 제곱분의 2를 밖으로 빼면 요 안에 이렇게 되는데 헐 이거 무한대잖아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 D지 무한대잖아 무한대야 이거는. 높이가 1인 직선 높이가 1인 직선을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축 fx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1이야. 이쪽까지 다 적분해 요 밑에 면적을 다 더했어. 무한대잖아 당연히 그지? 무한대인데 그래서 요 힘은 그러면 뭐냐? 무한대예요. 근데 애초에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무한 커런트 문제였잖아. 커런트 두 개가 길이가 무한대였거든. i와 i 프라임 왼쪽에 i였나 뭐 오른쪽에 i였나 모르겠네. i와 i 프라임 문제이니까 i와 i 프라임 뭐 이런 문제니까 거리가 로 떨어지고 당연히 힘은 무한대죠. 이게 무한대까지 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안 돼요. 그래도 유한하게 를 어슘하는 게 너무나 타당하다. 그런데 그것도 좀 전에 말했지만 문제가 있다. 배터리 연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 나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힘도 우리가 전체 힘을 구할 게 아니라 그 단위 길이당 힘 단위 길이당 힘 df를 생각하자 이 말이죠. 이 단위 길이당의 힘 df라고 생각하면 요거 적분을 안 하고 나머지 요 적분기호 안쪽에 있는 나머지를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파이분의 뮤제로 i 프라임 로 그다음에 분모의 로 제곱분의 2니까 계산 좀 하죠. 로분의 1 2파이 로분의 1 이렇게 되겠네. 2파이 로분의 1이고 방향은 로 방향이고 d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랭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다.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다시 말하면 요 전류 엘리먼트 단위 길이 요만큼 요 dg라는 길이 요만큼 요 토막이 받는 힘은 요만큼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한쪽은 무한대 쓰고 한쪽은 파이나이트하게 잡는 거죠. 무한대 전류가 요 파이나이트한 요 전류 토막에 주는 힘 했더니 힘이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에 마이너스니까 인력 같은 방향의 전류는 인력이다. 패러렐 커런트 어트랙티브 반대라면 전류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그때는 플러스가 됐겠죠. 뮤제로 i 프라임 dg 2파이로 로 이렇게 됐겠죠. 엔티 패러렐 엔티 패러렐이란 말은 이상하니까 반대 방향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리펄시브 포스 리펄시브 포스 청력이 되겠죠. 이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뭐 이건 아시는 거죠? 고등학교 물리에서 하던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13장 3절은 생략할게요. 이제 필요하면 과제에서 관련된 거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고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 제목을 독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마그네틱 인덕션. 뭐지? 제목은 자기 유도인데 자기 유도가 뭐지? 자기 유도가 B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B필드. 독해가 필요해. 마그네틱 인덕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그네틱 B필드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없는데 공식 용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가지쯤 돼. 마그네틱 인덕션, 또 다른 이름은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가장 안 쓰는 말인데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누가 써 이런 말을. 난 듣도 보도 못했어. 교과서에는 봤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마그네틱 필드라고 쓰고 싶은데 이건 통상 이게 통칭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B필드를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냥 말해버리는데 엄밀하게는 마그네틱 필드는 H필드야. 이 교과서 물론 대부분의 물리학 교과서들이 사실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인덕션은 B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H필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전자기 수업 아니라면 마그네틱 필드 그러면 B필드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는데 전자기 수업에서는 이거는 구별된다. 얘 아니야. 얘는 H필드니까. 전자기에서는 이거 H필드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B필드라고 그냥 말하는 게 쉽다. 우리가 그냥 자기장이라고도 말하죠. 그냥. 이게 가장 쉽겠네. H필드를 자기장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B필드를 보통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영어로 마그네틱 인덕션이에요. 자기 유도가 자기 유도. 자, 우리가 아까 힘에서 서킷 두 개, C'이 C에 주는 힘, I, ds, 크로스, 뭐 정확하게는 이렇게 됐었죠. 4파이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가로 열고 I, ds 프라임, 크로스, R.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좀 외우셨나? 여기서 여기 보면 요 4파이분의 뮤제로 등등을 저기로 보내버려요. 이걸 묶어내면 IDS를 이렇게 이쪽으로 빼고요. 외적한 다음에 적분 아래다 나머지 다 밀어 넣어버려. R 제곱분의 4파이분의 뮤제로 IDS 크로스 R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이게 IDS는 이건 그 전류 도선이 두 개인데 I라는 전류, I'인데 이거 자꾸 내가 똑같은 거 프라임이죠. 얘는 프라임. I'이라는 전류인데 이거 서로 다른 전류니까 I의 지금 변이고 이건 I'의 변이잖아요. 라지 R 벡터는 그 상대적인 위치 벡터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분하고 이걸 나중에 적분하는 이 순서로 보면은 요놈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F는 앞에서 정전기장 같으면 쿨롱 같으면 QE 이렇게 우리가 썼잖아요. 원래는 4파입실론0 R 제곱분의 Q 프라임 R 햇 이거였는데 요만큼을 떼가지고 그걸 이 필드로 만들어 버렸죠. 정전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보면은 Q 대신에 여기는 IDS고 Q 프라임 대신에 I 프라임 DS고 외적 뭐 좀 붙어 있고 어쨌거나 요놈 자체를 여기 마치 정전기장에서 이 필드 했던 것처럼 무슨 필드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컨셉이에요. 이걸 그래서 B 필드라고 하자. 자기장이라고 하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자가 아니라 사실은 발견이에요. 웨스테드가 전류 도선을 가지고 전류 도선에다가 전류 흘렸더니 주변에 나침반이 움직이네. 다시 말하면 자기장이 생기네. 전류 도선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거리와 자기장의 크기 이걸 계산해서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함수가 요 꼬리에 된다. 그걸 한 사람이 웨스테드거든. 그러니까 이거 웨스테드의 발견이기도 하고 이 식을 다른 말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이걸 웨스테드에 발견된 실험적인 사실을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잘 기하학적으로 계산한 거지. 그렇게 쓰면, 그렇게 보면은, 쿨롱은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보면 요 힘은 적분 IDS 크로스 B필드 이런 꼴이 됐다 이거죠. B필드가 이게 적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적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의 전류가 있는 그 변위가 있는 그 점에서의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B필드가 위치 함수거든. B필드 위치 함수예요. 여기 안 보이죠? 여기 라지 R 벡터가 R 벡터 빼기 R 프라임 벡터. 라지 R 벡터가 스몰 R의 함수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 함수예요. 여기 DS 벡터가 사실은 이게 DR 벡터란 말이야. R 벡터가 곧 S 벡터야. 우리가 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S 벡터나 L 벡터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그냥 R 벡터 이게 포지션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 함수고 얘가 DR이야. 이퀄 투 DR 벡터이기 때문에 이 적분 안에 들어 있어야 되죠. 적분 밖으로 빠지면 안 돼. 근데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적분할 때 그 적분소 dx 같은 거를 이렇게 중간에 제일 뒤에 보통 쓰는데 중간에 쓰는 건 굉장히 낯설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전자기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IDS 크로스 B 이거를 이제 DF다. 이거가 이제 기억되면 좋겠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게 많아. 이 동네는 외적이기 때문에 대충 기억하면 틀려요. 무조건 부호가 방향이 거꾸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걸 FBI라고 소위 했던 고등학교 책엔 그렇게 나오죠. 힘과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직각.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직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그거는 오른손을 꺼낼까 왼손을 꺼낼까 막 굉장히 헷갈려. 이제 어느 쪽 권총을 쓰느냐에 따라 이제 FBI인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고 이제 잊어버리고 대학교 와서는 오른손만 꺼내고 항상 외적 쓰고 그러면 이제 대신 IDS 크로스 B 이렇게 외워야지. IDS가 먼저 나와야 돼. FBI가 FIB잖아. FISB네. IDS 크로스 B. 외적 IDS 외적 B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IDS 크로스 B로 외우고 있어요. 외워야 되는 대상이야. 이게 이제 마그네틱 인덕션을 유도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마그네틱 인덕션 단위도 필요하겠네. 이 힘이 뉴턴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암페어고 미터 있잖아요. 이것들 죄다 넘기면 뉴턴 퍼 암페어 미터. 그래서 B필드의 단위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암페어하고 미터가 둘 다 분모에 있는 거지. 엄밀하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뉴턴 퍼 암페어 미터. 이거보다는 테슬라라는 단위가 더 익숙하죠. 테슬라. 이거를 1뉴턴 퍼 1암페어 1미터를 1테슬라라고 해요. 1테슬라. 원래 테슬라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 자동차 회사가 이름을 그걸로 짓는 바람에 좀 이상해졌지만 원래는 니콜라 테슬라라고. 여러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놀러 가보면 거기에 니콜라 테슬라의 동상이 있어요.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뭐 영화도 있잖아. 뭐더라 제목이? 몰라. 하여튼 영화 있어. 그 OTT에도 있고 뭐 그냥 영화에도 있고 그러던가 뭐 있어요. 그 테슬라가 영화에서는 뭐 비참하게 사라진 걸로 나오는데 여기저기 보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미국 가 보면 테슬라의 동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잘 몰라. 우리 같은 아는 사람, 자기장 배운 사람만 알지. 아, 테슬라 선생이 여기 계시구나. 테슬라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잘생기게 멋지게 그러진 않아요. 무슨 거인처럼 해놨는데 내가 거기서 설명을 좀 가족들한테 내가 설명을 좀 읊어줬죠. 아, 이게 테슬라가 말이야. 왜 여기에 테슬라 동상이 있는지 아냐?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게 된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사람 이름이다. 웨스팅하우스한테 니콜라가 아이디어를 팔았다. 웨스팅하우스가 니콜라 테슬라의 기술을 빌어서 간단히 말하면 교류 발전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대충 니콜라 테슬라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첫 번째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 동상 안 세우고 테슬라의 동상을 거기다 세워놨다.
테슬라는 잊혀진 천재. 블라블라. 내가 실컷 읊었죠. 전혀 뭐 공감되지 않았어요. 전혀 공감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나야가라 폭포에 가면 꼭 같이 테슬라랑 같이 사진 찍도록 하세요. 자, 자 이제 B필드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B필드의 의미를 잠시 생각은 해봐야 돼요. B필드가 어떤 것인가? B필드는 뭐 이런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가 지금 여기 소스 전류가 I'이고 여기에 있는 저 벡터를 우리가 ds 프라임 벡터라고 우리가 앞에 있는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이 전류들이 쭉 이 전류 전체가 어느 이 지점에다가 자기장이라는 걸 준 거죠. 이 작은 조각이 여기다가 작은 자기장을 줄 수 있어요. 얘는 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줬겠네. 그 자기장을 dB라고 하자. 이 작은 조각에 주는 자기장을 작은 dB. 이거 다 더하면 라지 B가 되겠죠. 이 라지 B가 적분 I ds 크로스 R 오버 R 제곱인 거죠. 프라임이에요, 이게. 여기 작은 dB는 그러면 뭐냐면 요 전류 조각이 주는 자기장은 요 안에 있는 인테그런드죠. I 프라임 ds 프라임 크로스 R 햇 나누기 R 제곱. 얘가 작은 자기장의 성분이에요. 쪼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작은 조각은 여기 요만한 자기장을 주고 그 다음 조각은 또 다른 크기와 방향을 주고 그것들 다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류 도서는 전류가 한 바퀴 돌아야만 회로가 완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폐회로 이렇게 쓰죠. 기호 C 프라임 이렇게 쓰긴 하는데 직선 전류 같은 거는 예외예요. 뭐 누가 질문했어? 4파이분의 유제는 빼먹었지. 그건 내가 빼먹은 거지. 오케이. 빼먹었어요. 4,8분의 뮤제로. 자꾸 빼먹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전류 조각이 주는 작은 자기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래서 그걸 적분한다. 그래서 이제 요 적분꼴이 지금 필라멘트 꼴. 필라멘트 형태의 전류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게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볼륨 커런트 J로 바꾸게 되면 JDV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J 지금 프라임 소스 이것도 DV 프라임 외적 R 햇 R 제곱 4,8분의 뮤제로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볼륨이 되겠죠. 볼륨 프라임 소스 볼륨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볼륨 커런트 볼륨 커런트 덴시티 J 프라임을 사용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딱 요 IDS가 있는 자리가 이걸로 그냥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걸 많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IDS equal JDV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대신 적분이 이건 선적분인데 이건 이제 부피 적분이 된 거지. 그다음에 면전류면 KDA 앞에 이야기했었죠. KDA 외적 나머지는 그대로 4,8분의 뮤제로 면적이니까 이건 S 소스 면적 이렇게 되겠죠. 이건 with surface current density 그래서 이것도 IDS, JDV, KDA 이꼴로 그것만 메모라이즈 하고 있으면 이게 필라멘트 형태의 전류인지 뭐 어떤 이렇게 통나무 같이 꽉 찬 볼륨을 이렇게 전류가 지나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종이장 같이 얇은 어떤 에리어를 전류가 지나가는 문제인지에 따라 원하는 경우로 골라서 쓰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기호법이 새로울 뿐 어려운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df가 its 크로스 b 이렇게 써지는 거고, 두 번째 경우라면 df가 jdv 프라임, 내가 자꾸 여기 프라임 아니지? 필드 포인트에 있는, 그래서 여기 어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전류 i가 흐르는데 여기는 성분이 ds 벡터인데, 요 전류에 주는 힘은 그걸 구한다면은 its 크로스 b 또는 jdv 크로스 b 또는 뭐 kda 크로스 b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ids 크로스 b는 이게 미분소를 안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는 뭐 크로스 여기 있으니까 dv를 밖으로 빼갖고 j 곱하기 b라는 필드를 볼륨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기 k 곱하기 b라는 필드를 da 밖으로 빼가지고 면적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기억하기 쉬우려면 얘들 이렇게 쌍으로 데리고 당기는 게 쉬워요. 기억하기 되게 쉬우니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이건 등식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등식이 아니에요. 요거랑 요거에 같다 이게 아니라, 그건 잘 아시죠? 앞에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그 2절 스트레이트 커런트 유한한 길이의 직선 전류 길이가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Z가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L2예요. L2까지, 뭐 여기 어디쯤 제로가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주변에서의 자기장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겠죠. 여기 전류 I가 흐른다. I 프라임이 흐른다. 이런 문제 푼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풀 거냐? 자, 필드 포인트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필드 포인트 어딘지 모르는데 필드 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그냥 요 Z가 0인 점, 요 라인 선상에 어디 필드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방향이 로 방향이고 거리가 로인 위치. 그래서 R 벡터를 로라고 할게요. 여기다 Z 달아도 되는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Z 위치 움직이면 또 귀찮기만 하지. 어차피 이게 전선이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까지 있다고 비대칭으로 전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류 도선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필드 포인트가 꼭 Z가 없어도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소스 코디네이터 알아야 되죠? 소스 코디네이터는 여기 있는 전류 토막 생각해가지고 하면 되죠. 이 전류 토막이 여기에서 이게 ds 벡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dr 프라임 벡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프라임 벡터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까지가 r 벡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라지 r 벡터고 그죠? r 빼기 r 프라임 벡터고 다 아니까 그래서 r 프라임 벡터는 z축이죠. z 프라임 z 햇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좌표가 g 프라임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라지 r 벡터는 r 빼기 r 프라임 벡터니까 로 빼기 g 프라임 g 써놓고 시작하는 게 항상 쉬워요. 그래서 거리 r을 미리 구해놓는 거죠. 로의 제곱 g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근 그리고 해서 이제 db 벡터는 뭐죠? 요 작은 요만큼이 이 점에 주는 작은 자기장 그거는 i 프라임 ds 프라임 크로스 r 햇 나누기 r 제곱 4파이 뮤 제로 그죠? 이걸 다 계산하면 되죠. ds 벡터만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ds 프라임 벡터가 dr 프라임 벡터니까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이걸로부터
dr 프라임 벡터, 다시 말하면 ds 프라임 벡터는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z 방향이고 dg 프라임이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뮤제로 4파이 r 벡터도 그냥 쓰는 게 낫죠. r 벡터 나누기 r 3승으로 쓸까요? r 3승 i 프라임 ds 프라임 여기 쓰고 g hat dg 프라임 외적 r 벡터 로로 빼기 g 프라임 g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향이네. 외적체로 다른 방향 3, 1은 2 로 파이 g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하고 이걸 3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g로니까 3, 1은 2 그죠? 3 외적 1 했으니까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적하면 파이 방향이죠. 그래서 요 큰 괄호 안에 있는 놈은 뭐가 되냐면 크기가 로 dg 프라임이고 방향이 파이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했네. 4파이 분의 4파이 r 3승분의 뮤제로 i 프라임 로 dg 프라임 방향은 파이 방향. 여기까지 db를 구했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b필드를 구하면 이걸 적분하면 되죠. 적분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Z가 그죠? dg 프라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적분 밖으로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이게 Z에 대한 적분인데 다 빠져도 되겠네. 4파이 R의 3승 R의 3승은 빠지면 안 되겠네. R의 3승에는 Z가 들어있으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 I 프라임 로는 안 변하죠. 파이 방향도 안 변하니까 다 적분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L에서 L2까지 R의 3승 R 여기 있죠. 로 제곱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DG 프라임 요 적분 하면 되죠. 요 적분 근데 좀 전에 한 거잖아. 좀 전에 했죠. 요 지워버렸네. 좀 전에 했어요. 여러분들 종이엔 보이겠지? 반 페이지쯤 앞에 있잖아. 그럼 바로 적분 로 제곱분의 G 프라임 밖으로 빼고 로 제곱 G 프라임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아마. 이건데 여기서 G 프라임이 마이너스 L1에서 L2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가 로 제곱 더하기 G 프라임의 제곱 G 프라임이 아니고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 L2의 제곱 가로 열고 닫고 로 제곱 L2 빼기 로 제곱 더하기 L1의 제곱 마이너스 L1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여기 보면 분모에 로 제곱 똑같이 들어있네. 분자에 로 하나 있네. 약분해서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그걸 정리해서 쓰면은 B필드가 (4파이) 로분의 방향은 파이 방향 뮤제로 I 프라임 밖으로 빼고 로 제곱 L2의 제곱 2분의 1승분의 L2 더하기 로 제곱 L1의 제곱 2분의 1승 L1 이게 이제 답이죠. 이거 다 됐어요. 다 한 거야. 이걸로 또 훌륭한 답이에요. 그런데 좀 모양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모양이 지저분하면 물리학자들이 좀 싫어해요. 지저분하다. 맞았지 않았냐. 검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모양이 예쁜 답이 흔히 답이더라. 그게 좀 경험상의 진리거든.
모양이 예쁜 답이 답이더라. 모양이 안 예쁜 답은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 나중에 틀렸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예쁠 때까지 막 물리학자들 계속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뭐 답이야. 지금 상태 훌륭한 적분 답인데 조금 생각을 해서 이 답을 좀 예쁘게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러 가볼까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저게 뭐냐 도대체? 마이너스 L1 플러스 L2 여기 어디 제로가 있고 여기 쭉 여기가 로야. 여기까지 거리가 로야. 저기 로의 제곱 더하기 L2의 제곱의 제곱근이란 건 요 빗면의 길이거든요. 이게 로의 제곱 L2의 제곱의 제곱근이잖아. 이건 뭐야? 요쪽 빗면의 길이가 로의 제곱 더하기 L1의 제곱의 제곱근이잖아. 그래? 저거 빗면의 길이가 분모에 들어가 있었네. 요 빗면의 길이분의 높이 아니야. 요것분의 요거. 이거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여기 직각이니까 이 각도를 저게 뭐라고 했냐? 알파2. 이 각도를 알파2라고 하면 요 놈은 사인 알파2다. 그죠? 얘는 사인 알파1이겠지. 얘는 사인 알파1이다. 알파라는 것은 요 필드 포인트에서 소스 커런트의 끝을 올려다보는 각도. 내려다보는 각도. 그걸 알파1, 알파2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제 유한한 전류,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예쁘게 써졌죠. 4파이 로분의 파이 뮤제로 I 프라임 사인 알파1 더하기 사인 알파2. 뭔가 좀 더 예쁜 것 같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또 다시 해봐야죠. 앞에 우리가 무한전류 했는데 지금 이건 유한전류잖아. 그러면 얘 무한하고 유한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얘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을까? 만약 L1도 무한대로 가고 L2도 무한대로 간다면 앞에 무한전류가 돼야 되잖아. 인피니트 커런트가 나와야 되잖아. 인피니트 커런트 문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인피니트 커런트 경우에 우린 답을 아니까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그죠? 답 알잖아? 그러니까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나? 이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무한대가 되면 각도가 무한대가 되면 높이가 무한대가 되면 이거 각도 뭐가 돼? 2분의 파이? 각도 2분의 파이. 요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2분의 파이 되잖아.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는 1. 그래서 알파1도 2분의 파이가 되고 알파2도 2분의 파이가 돼 갖고 요것들이 각각 얘도 1, 얘도 1. 그래서 요거가 2파이 로분의 뮤제로 I 프라임 파이가 되죠. 인피니트 커런트 때. 잘 맞잖아. 당연히 잘 맞아야 되겠지. 검산 같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암페어 법칙 안 쓰고 우리가 했다. 암페어 법칙 폐회로 한 바퀴 돌면 2파이로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챕터지만 암페어 법칙 안 쓰고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한전류의 주변. 페인풀하지. 여러분들 1학기 때도 그랬잖아요. 적분을 통해서 하는 문제 무조건 힘들어요. 적분이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계산할 게 많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 배웠고 가우스 법칙 배운 다음부터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잖아. 쓸 수만 있으면 그거 무조건 쓰지. 못 쓰면 어쩔 수 없이 대칭성이 떨어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적분해야 되지만 적분할 수 있는 대칭성이 좋은데 그걸 가우스 법칙 안 쓰고 쿨롱의 법칙 써서 적분하겠다는 거는 항상 실패 전략이에요. 그런 학생들 여전히 있는 건 난 잘 알지만 그건 페인풀하면서 틀리면서 그렇게 돼. 시험에도 다시 이것도 지금 내가 칠판에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맨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적분하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암페어 법칙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도 또 대칭성 좋은 건 다 암페어 법칙만 쓸 거야. 근데 대칭성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보루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칭성이 안 좋을 때는 이걸 써야지.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사실 대칭성이 안 좋은 문제죠. 마이너스 L1에서 플러스 L2. 이거 대칭이 아니잖아. 높낮이도 일단 틀리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데 여기 파이 방향 잠깐만 좀만 생각해 볼까요? 파이 방향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서 구면접표계가 아니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니까 파이 방향 로 파이 g잖아요. 로 파이 g 이 방향이 g 방향이고 이게 지금 로 방향이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g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 이게 이제 파이잖아요. 항상 오른손 좌표기니까 로 파이 g 로 파이 g 이렇게 되는데 파이 방향이라는 건 이 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갈 때 기타 등등 손가락의 방향이에요. 이게 암페어 법칙의 한 버전이죠. 암페어 법칙의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암페어 법칙이 전류 방향을 결정하는, 전류가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룰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죠. 파이 방향이라는 것이. 근데 이 파이 방향이라는 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거 어느 한 방향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는 이 방향이지만, 그죠? 파이라는 각도가 0도가 아니면, 지금 0도일 때, 그러니까 뭐 X축일 때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파이가 뭐 45도쯤 되면 저 뒤로 들어가는 방향일 거고요. 파이가 90도쯤 되면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고요. 파이가 180도쯤 되면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 방향이라는 것은 앵글 파이 함수야. 공간 고정이 아니에요. 로 벡터도 마찬가지죠. 얘도 앵글 파이 함수죠. 공간에 고정된 좌표는 이거밖에 없지. 그렇죠? 로 벡터나 파이 벡터는 로 방향이나 파이 방향이라는 것은 앵글의 함수예요.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일정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우리가 쓴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B필드가 파이 방향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장 간단한 전류 케이스니까 뭐 이거보다 복잡한 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류도선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다 저 모양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엄지손가락 전류가 흐르면 기타 그 전류를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는데 이게 전기장과는 많이 다른 특징이죠. 전기장은 이렇게 도는 특징이 없었잖아. 전기장 항상 발산한다고 그랬죠. 컬이 없었어요. 컬이 제로. 이거는 컬을 계산하면 0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알아요. 이 컬 계산하면 0이 절대 안 나와. 이 도는 특징 때문에. 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는 성분이 있으면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전기장은 정전기장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레디얼하게 뻗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는 성분이 없었으니까 걔는 컬이 없었어요. 컬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컬이 없으니까 우리가 포텐셜을 생각할 수 있었어. 포텐셜 함수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근데 이 경우는 B필드는 컬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포텐셜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포텐셜 생각할 수 없는데 나중에 어디 보면 또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또 어디 나와 또. 벡터 포텐셜은 또 뭐냐? 포텐셜이 없다며. 다른 포텐셜이야.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그 포텐셜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형태의 포텐셜이 필요해요.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이유야. 좀 더 복잡해. 그러니까 B필드는 E필드랑 많이 비헤이비어가 다르다.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냥 E필드도 필드고 B필드도 필드니까 뭐 비슷하겠지. 전혀 달라. 족보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게 얻는 계통이 틀려. 그래서 E필드라면은 이걸 주는 소스를 스칼라 포텐셜 생각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B필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걸 주는 포텐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얻냐면 A 벡터 포텐셜이라는 포텐셜을 가지고 그거의 컬을 취해서 얻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컬이 항상 컬 성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컬을 해서 얻는다는 말이 얘가 빙빙 도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 포텐셜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고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자기 현상은 좀 더 어렵구나.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벡터 포텐셜인데 성분이 3개야. 공간적으로 3가지 방향이 있어. X, Y, Z 방향 성분이 다 있는 거예요. 얘 스칼라 포텐셜은 그냥 스칼라 함수였잖아요. 이것만 구하면 아주 쉬웠는데 자기장에서는 이 벡터 포텐셜을 구한다고 해도 많이 쉬워지진 않아. 여전히 벡터니까. 좀 더 까다로워요.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오케이. 3절.
3절 Axial induction over circular current. 이제 직선 전류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다음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대상, 직선 아니면 원형. 나중에 뭐 원기둥 곧 직선이랑 비슷하니까 거의 그 정도밖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원형 전류, XY 평면에 원형 전류가 있다 생각합시다. X축, Y축, Z축. 원점, 반지름 A,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누가 보기에 반시계냐? 이게 문제네.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나? 전피를 여기다 두느냐? 수많은 방법을 둘 수 있죠. 센터에 두는 거 가장 쉽겠죠. Z축에 놓는 게 그 다음 어렵겠죠. 여기다 두면 열나 어렵겠죠. 대칭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적분해야 돼. 좀 전에 했던 걸로. 이것도 물론 우리 지금은 적분을 할 건데 이 적분은 많이 어려워요. 여기 필드 포인트 여기다 갖다 놓으면 학부생 수준을 벗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 대학원 수준에서 여기 뭐 흔히 계산해야 되는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Z축 이건 뭐 학부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전피가 그래서 이제 R 벡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R 벡터고, 오케이. 그러면 소스 여기다 놔두면 좀 불편하니까 전류 성분을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여기에 ds 프라임 벡터, I 프라임 ds 프라임, I 프라임이란 전류가 지금 ds 프라임이란 요 작은 조각을 여기다 놓자고요. 여기까지의 벡터가 R 프라임 벡터죠. 여기 R 프라임 벡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우리가 최소한 스타팅 포인트가 된 거야. R 벡터, R 프라임 벡터 정의해야지 우리가 뭐 라지 R 벡터 등등 적분을 쓸 수가 있잖아. 저는 이 대목을 제일 중요하게 답안지에는 이런 걸 썼으면 좋겠어요. R 벡터는 이런 거, R 프라임 벡터는 이것만 쓰면 나한테는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이걸 써야 돼. 이걸 쓰려면 그림을 그려야 돼. 전자기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게 스타팅 포인트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야. 자, 라지 R 벡터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R 벡터 지금 뭐로 Z 방향으로 놨으니까 ZZ라고 쓰면 되겠죠. ZZ. R 프라임 벡터는 XY 평면상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로 벡터 하나만으로 표현되죠.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XY 평면에 있는 벡터인데 이거 XY로 쓰면 안 되겠죠. 지금 좌표계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쓰기 제일 좋게 되는데 XY로 쓰면 안 되고 Z 성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로 프라임 로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학생들은 이렇게 못 쓴다는 걸 나도 알아. 학생들이 이걸 쓸 때 굉장히 헷갈려해. 왜냐면 이걸 쓰는 과목이 전자기밖에 없거든. 학부 전체를 거쳐서 벡터 기호를 샅샅이 써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이 전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은 다 스칼라로 해. 그러니까 벡터 필드에 관련한 계산 스킬은 전자기에서밖에 안 배우니까 여러분 진짜 눈을 벌쩍 뜨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로 방향도 아무 방향이나 되지 않고 특정한 어떤 한 방향이죠. 지금 요 각도를 파이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하자고요. 파이 프라임의 함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R 벡터는 R에서 R 프라임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 프라임 로 빼기 G 이렇게 되겠네. 좀 지저분해졌죠? 마이너스 로 프라임 로 더하기 GG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R제곱은 로 제곱, 로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다시 말하면 R은 이거의 제곱근. 여기까지 미리 해놓고 하는 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여러분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책은 이렇게 안 가죠? 어디서 딴 길로 샜지? 요 두 번째 줄에서 딴 길로 샜을 거야. 이렇게 안 쓰고 XYZ 좌표계를 썼죠. 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까 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까 봐. 저도 그 길을 가긴 갈게요. 그러나 내 생각에 시간 낭비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쓰면 그냥 끝나요. 여기서 그냥 두 줄이면 계산이 될 판이야. 근데 이렇게 가면 좀 더 돌아가야 돼.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로 프라임 벡터라는 벡터를 알아야 돼.
로 벡터를 알아야 돼. 파이 프라임의 함수로. 로 벡터는 어느 방향이냐? 지금 이 방향인데 얘가 x축이랑 이라는 각도가 파이야. 그러면은 로 벡터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 이게 로 내적 x죠? x방향 성분. 얘가 뭐냐면 코사인 파이 프라임이야. 그죠? 더하기 로 벡터가 y 벡터랑 이루는 내적. 그게 y방향 성분인데 얘가 뭐냐면 이쪽 각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90도 빼기 파이니까 그건 사인 파이. 사인 파이 프라임이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 파이 프라임 x 사인 파이 프라임 y 이런 벡터예요. 로 벡터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차분히 하면 할 수 있어. 다. 얘랑 x축 벡터가 이루는 각도 이쪽은 90도 빼기 사이각 내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익스펜전이니까 그죠? 베이스 셋 익스펜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차분히 하면 이걸 XY 좌표로 쓸 수가 있죠.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그리고 여기 로 프라임이라고 지금 썼지만 그거를 이미 그건 상수죠. 반지름 A. 그래서 얘가 A 로 파이 프라임인데 이거를 제로 바꿔 쓴다면 A 코사인 파이 X A 사인 파이 Y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R 벡터를 요걸 XYZ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파이 프라임 X 사인 파이 프라임 Y 더하기 GG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이 R을 이렇게 안 쓰고 A의 제곱 이거의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이거의 제곱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더하면 1이니까 A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건 이미 A 제곱이고요. 이게 훨씬 빠르지. 뭐하러 이렇게 삥 돌아갔다 와. 그러니까 직교좌표로 가면 안 헷갈릴 수도 있고 완벽하긴 한데 느려요. 그만큼 느려. 시리컬 코디네이트도 완벽한 코디네이트니까 여기서 금방 할 수 있거든. 저는 이쪽으로 하길 바라는데 안 되면 이쪽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R 벡터까지 해놨죠? 지금 R 벡터 해놨으니까 그런데 시간의 압박이 조금 있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네. 빨리 합시다. 자, 이제 기초 준비 다 됐어요. 저런 벡터들 다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 작은 전류 토막 ds 프라임이 이 필드 포인트에 주는 작은 자기장 db를 계산하면 되는데 db는 4파이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i 프라임 ds 프라임 외적 r 해트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이 항상 힘드니까 R 벡터로 바꾸고 분모를 3승으로 바꾸는 게 항상 계산은 편하죠. ds 프라임 벡터 외적 R 벡터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은 오케이 해봅시다. ds 프라임 벡터 R 벡터 우리가 구해놨어요. R 벡터는 뭐냐면 마이너스 로 프라임 로 더하기 gg였어요. ds 프라임 벡터만 알면 되는데 ds 프라임 벡터는 xy 평면상의 회로를 따라가면서 각도 파이에 있는 데서 이만한 직선 도선의 벡터니까 저거는 ds 프라임 벡터는 반지름이 a이고 각도가 지금 각도 변수가 파이 프라임이죠. d 파이 프라임이라는 크기를 갖고 방향은 파이 방향인 벡터죠. 원호의 길이니까 그죠? 이 반지름이 A고 이 각도가 지금 D 파이 프라임이야. 요 원호의 길이잖아. 이 원호의 길이가 지금 DS 프라임이니까 요 방향이 지금 DS 프라임 벡터의 방향이고 이게 그 방향 파이 방향이고 무슨 연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A D 파이 프라임 파이. 자, 그럼 계산하면 A D 파이 프라임 파이 방향 외적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로 프라임 로
더하기 GG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면은 AT5 프라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로 프라임 쓰고 21 21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죠? 마이너스 G 더하기 이건 23 1이죠? 이건 G 로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DS 크로스 R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요 중에서요. 첫 번째 벡터는 Z 방향 성분이니까 얘는 다 더하면 애디티브하게 계속 Z 방향 성분이 더해질 거예요. 근데 요 놈은요. 로 방향이라는 거 삑 한 바퀴 돌리면 다 다른 방향이잖아. 다 합치면 0이 돼 버리죠. 요는 적분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성분은 얘밖에 없어요.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네. 플러스 로 프라임 또 A죠. A를 자꾸 끌고 다니네. 그럼 A의 제곱 D 파이 프라임 G 이렇게 됐네. DS 프라임 크로스 R 벡터도 여기서 쓸모 있는 성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적분하면 0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B필드 쓰면 뮤제로 I 프라임 4파이 페어로 적분 R 3승분의 I 프라임 DS 프라임 외적 R 벡터인데 이거 밖에 거 빼고 이 적분은 앵글에 대한 적분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A의 제곱 D 파이 프라임 G 그다음에 분모에 A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에 2분의 3승 이게 되겠죠? 요거 성분은 적분하면 사라지니까 그러면 요거 보니까 이거 다 적분에 상관없네? 다 적분 밖으로 나가도 되죠? 4파이분의 뮤제로 I 프라임 A의 제곱 G의 제곱 2분의 3승 방향은 G 방향 그 다음에 앵글 적분 2파이 약분하면 2 A의 제곱 G의 제곱 2분의 3승분의 뮤제로 I A의 제곱 G 적분 다 했네. 맞았나? 맞았네. 어휴 1분 남았네. 적분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적분 값을 가지고 잠시 음미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